관세율 15%,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민정을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15%라는 이 수치, 선방한 건가요? 아쉬운 건가요? 선방한 거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고요. 아쉬운 측면을 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가 있으니까 무관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상호관세라든지 품목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쨌든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해봤을 때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15%를 부과받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한미 FTA가 있기 때문에 무관세고 뭐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정도의 어떤 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키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라든지 상호 관세에 있어서 똑같이 15%를 얻은 것은 선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 시점에선 선방으로 이제 점쳐주셨는데 한미 FTA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럼 어떻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죠. 뭐 지금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도,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취임했을 때도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불공정한 뭐 그런 협정이다 얘기를 했고 그때 한번 개정을 했었잖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께서 기억은 잘 개정을 했는데도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 FTA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협상 과정에서 저희 대표단이 이제 한미 FTA가 기존에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금 뭐 조정을 하자 하는데 안 먹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한미 FTA는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는 무효화된 것 같다. 사실상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다는 데 굉장한 의의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전면 개방했다는 글이 있거든요.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진실이 뭔가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쌀과 소고기 부분에서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이외의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추가 개방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 협상 과정에서 뭐 연료용 그 농산물, 뭐 옥수수라든지 뭐 대두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추가 어떤 수입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좀 추가 개방이 됐을 부분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개방됐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표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와 이제 조선업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는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12.5%라서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게 토탈로는 15%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15% 똑같이 매겼는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한국, 미국과 FTA로 무관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5%가 올라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무관세가 아니었죠. FTA를 체결 안 했으니까 2.5%였는데 그 12.5가 올라서 15%.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걱정이 되죠. 우리 가격 경쟁력이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2.5%포인트는 현대기아가 미국에 공장도 있고요. 산지 생산 비중을 좀 높여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보면 독일산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일본산 자동차 시장, 한국산 자동차 시장 따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층이 틀려요. 그래서 가격의 2.5%포인트가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가 수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큰 자동차 기업들,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는 중소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면 힘들겠지만 우리 현대기아는 별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발표된 내용 보면 뭐 가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품질과 서비스 등등을 해서 커버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경쟁 구도 아닌가요? 시장이 좀 다르다고 보세요? 우리 이제 자동차 미국에 수출한 거 보면 고급 프리미엄 자동차도 분명히 있는데 가격대별로 보면 우리가 좀 중저가입니다. 일본 그다음에 유럽 쪽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자동차 회사 것만 계속 사시죠. 갈아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충성도 이런 게 미국도 분명히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현대차 시장이 잘 버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평 수색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들이 오늘 4시 20분쯤에 실종자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 신천평대교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은 가평 폭우로 인한 실종자가 앞서서 발생을 했는데 계속되는 수색 작업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신천평대교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신원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신원 확인을 현재 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협상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애를 썼겠지만 지금 기업인들도 많이 이제 출국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뭐 라이징 스타라는 말도 나오고요. 지금 조선업 분야가 중요한데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Make America Great Again에 쉬핑을 넣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선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조선업 분야의 어떤 협력을 우리와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맞춤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준 거죠. 그 레이블링을 그 제목을 갖다가 굉장히 교묘하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에다가 쉽빌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해가지고 마가 그 운동에다가 그 쉽빌딩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그러한 레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해양 패권을 위해서 이제 그 해군력이라든지 어떤 그 선박 조선 어떤 그러한 선박 그 부분에서 어떤 그 재건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조선 그 부분에 조선업 수주 점유율을 보면 예. 중국이 한 70%, 한국이 한 18%, 일본이 한 4.6%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한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방국 중에 경쟁이 훨씬 좋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예. 부분을 우리도 잘 인지를 해가지고 이번에 마스카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규 시장을 우리가 주도로 해서 이제 그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경제적 이익에 큰 보탬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전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조선업계를 포함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게 됐잖아요. 3,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투자인데 지금 이게 GDP 대비로 여러 나라랑 비교해서 많은 건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예. 산업 구조와 그다음 미국의 수출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나라가 GDP가 1조 8천억 달러고 일본이 4조 달러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좀 절반도 안 되는데 그게 일본이 이제 5,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를 했잖아요. 투자 약속을 했죠. 예. 네. 그게 비율을 보면 한 14% 정도 됩니다. 그걸 적용하면 우리는 맥시멈 2,500억 달러까지예요. 그런데 국가 정부 예산을 보면 예, 일본 5,500억 달러는 일본 정부 예산의 한 6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이 한 700조 원, 그다음에 달러화로는 한 5,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61%를 적용하니까 3,100억 달러가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 투자 약속 한 3,500억 달러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아마 뭐 트럼프의 지난 4월 달에 그 백악관 로즈가든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판때기 들고 그 관세를 어떻게 계산했냐 그랬더니 단순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미 투자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한 그 양국 간 합의만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느 분야에 들어갈지 어떻게 예.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간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전에 김영부 정책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테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펀드를 리테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계속 보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시장이 말씀하신 거는 그것이 이제 재투자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그 펀드가 계속 미국 내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 측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90% 대부분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계속 재투자되는 개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도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거니까 우리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정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 시점인 것 들어보면 같습니다. 아직 디테일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대외적인 숫자를 발표하는데 좀 급했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월 1일이 관세 협상을 유예해진 마지막 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성과가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미국 내 뭐 앱스타인 그러한 그 스캔들도 일어나면서 뭔가 그런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요 우방국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경제 어떤 대상국들 뭐 일본이나 EU, 한국 같은 국가들과의 어떤 그 미국 측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협상, 그러니까 큰 숫자를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국내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큰 숫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LNG나 에너지 구매와 관련해서 또 1,000억 달러를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뭐 이런 숫자들이 또 추후에 갑자기 말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더 올린다거나 하면은 이게 또 우리한테는 어떤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2주에 또 정상회담도 하고 하니까 예. 뭐 당장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LNG, 그러니까 원유나 에너지 구매가 이제 1,000억 달러, 예. 뭐 미국 상무부 얘기로는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요. 지금 사실 원유 우리 수입액이 작년 연간 기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한 15%를 미국에서 이미 사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400억 달러 LNG 전체 중에 한 12%를 또 미국에서 사오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우리가 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원유와 LNG를 각각 한 30%까지만 조정해도 예. 우리 1,000억 달러가 올해 당장 구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트럼프 임기 내 정도로 맞춰줘도 네. 그 정도 시간이면은 1,000억 달러 추가 구매, 미국산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 뭐 중동산 원유 비중 많이 줄겠죠. 네. 그런 국가들은 이제 입이 삐쭉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거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중동산보다 또 미국산이 더 싸다면서요? 지금 WTI 가격이 배럴당 한 70달러 정도 와 있는데 네. 듀바이, 그러니까 중동산 가격은 한 73달러거든요. 미국산이 생각보다 더 싸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 생산 비용이 높은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산 WTI 가격이 싸서 예. 그걸 생각해 볼 때 뭐 배운 손거리는 비슷하잖아요. 미국에서 오는 거나 중동에서 오는 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산이 이 석유를 정제할 때 황이 많으면은 정제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시간이 예. 오래 걸리는데 미국산 원유는 황 함량이 되게 작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정유업체들이 크게 손해 볼 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언급해 주셨는데 2주 안에 이제 한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중심 의제가 뭐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많겠죠. 예. 이제 최근 들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보면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한미 간의 협력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의 방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논의 그리고 경제통상에서의 논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의제가 논의될 거 생각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함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고요. 대북 확장 확대력 그리고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관리에 있어서 양 정부가 이제 노력한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그 관심을 주목되고 있는 동맹의 현다 부분이라든지요, 전략적 유연성, 혹시 또 방위 분담금 재확장 예. 가능성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까지 공감대를 형성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제 통상 기술 협력, 그다음에 문화, 인적 교류 이런 부분에서 다각도로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 체결된 관세 협의에서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의 투자는 어느 분야에 이제 그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큰 얼개는 나와야 될 거거든요. 예. 그게 나와야지 실무 협상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제 정상회담에서 다루고 이제 공동성명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자가 논의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내에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네. 정말로 바쁜 2주를 우리 정부가 그렇겠네요.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제가 많은 만큼 첫 대면 만남이 좀 기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민정우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